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삼성그룹 폭탄 발표, 한국경제 폭망했네요. 우리나라 최대 그룹 삼성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핵심 산업 D램 반도체와 파운드리는 경쟁력을 잃었고, 프리미엄 폰은 애플의 4배 격차로 벌어졌으며, 영업이익이 망해가는 소니에게 24년 만에 역전당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치권하고 사법계가 이재용 회장을 구속한 것이 원동력을 잃은 가장 큰 원인인데,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아 신사업 추진과 컨트롤타워가 부활할지 주목이 됩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삼성그룹 폭탄 발표, 한국경제 폭망했네요. 이걸 원하지는 않아요. 저도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삼성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여기 자, 삼성이 있고요. 보시면 반도체, 그 다음에 핸드폰, 그리고 가전, 이게 3대 굵직한 산업인데, 여기 자, TSMC 대만 회사죠. 지금 파운드리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삼성에 큰일이 난 게 분명하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한국경제에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잃어버린 10년,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10년 동안. 삼성 주가도 지금 만신창이잖아요. 자, 삼성그룹 큰일 났다. 자, 첨단 D램, 삼성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아주 핵심 분야인데 경쟁력을 잃고 있고, 두 번째, 프리미엄 폰 시장 약세. 이 폰도 지금 애플하고 지금 아직은 양강 구도인데, 프리미엄 폰 이 부분에서 거의 4배 차이. 망한 소니, 이건 진짜 치욕적입니다. 소니는 이미 망한 회사. 이 영업이익 역전당했어요. 영업이익 3전 7조, 소니 10조 이렇게. 자, 하나씩 보자면, 첨단 D램 경쟁 1호, 압도적인 D램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죠. 그냥 하락이 아니라 급락입니다. 10나노 마이크론 추격. 마이크론이 지금 10나노 아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요. 5세대는 SK한테 추월당했어요. HBM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2등.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2등으로 추락하다 보니까 이 우수한 인력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기술하면 삼성이고 세계 최강인데 지금 D램이 이 지경이에요. 자, 프리미엄 폰 시장 약세, 양강 구도, 애플 71%가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은 17%.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인 프리미엄 폰을 말하는 거지 전체 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년 만에 또 문제가 있어요. 11년 만에 출하량 기준으로 23년에 애플한테 1위를 내줘 버렸어요. 정말 치욕적입니다. 지금 양적으로는 우리가 밀리지 않았는데, 가전제품, 자, 비스코프 이후에 간판 제품이 지금 없어요. 가전제품도 지금 계속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 망한 소니한테 역전당했다. 영업이익 3전 7조. 세상에 영업이익이 막 60몇 조, 100, 이렇게 넘었던 삼성이 왜 이 지경까지. 소니 10조, 24년 만에 역전. 파운드리 경쟁, 대만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많이 쫓아갔었는데, 자, TSMC와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PBR 마이크로 12배. 여러분들 이제 주가 보시면 마이크로는 12배, 자, ASM은 24배, 삼전에 1.2배. 지금 삼성전자는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형편없이 저평가됐어요. 저평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뭐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지만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뭐 애플이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주가가 높은 게 아니에요. 미국 국가의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죠. 근데 삼성이 특히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만만치 않죠. 지금 핵심이 흔들리죠. 그런데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소니의 영업이익 역전, D램 점유율 급락. 보시면 이게 0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는 소니하고 비교도 안 되죠.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거의 10배 차이까지 났는데 지금 보세요. 23년에 역전됐죠. 누가 이 지경까지 이끌었을까요?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 45.1까지 갔던 게 세상에 38.9로 그냥 급락하고 있어요.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 자,
삼성전자 돌파구 못 벗어나면 우리나라 위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만 특혜를 달라 이건 아니지만, 또 미국은 뭐 회사 하나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제대로 좀 살려서 이제 세계 속의 경쟁력을 좀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사법족세 퍼슨 이재용, 대형 M&A 등 뉴 삼성 속도 낸다. 다행이죠, 그나마. 그렇지만 지금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검찰은 눈에 불을 켜고 또 2차전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협력해도 시원치 않은데. 삼성전자 돌파구. 자, 문제점. 이재용 사법 리스크. 아직도 지금 존재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혹시 문제가 생겨도. 경영진, 또 하나. 경영진이 어떻게 이재용 없다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구태의연한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쫄망이죠, 쫄망. 얼마나 무능하면. 내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나라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재가 없나요? 이건 밑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윗대가리들이 문제라 이거죠. 자, 국민 애국심. 우리나라 하면 뭐 삼성 다 몰아주게 하잖아요. 열에 9명은 삼성 사지 누가 외제 삽니까? 그런데 그 자녀분들, 손녀뻘, 손자뻘 10대, 20대는 애플 몰빵하고 있어요. 환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환장. 이런 거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국산품만 애용을 하잖아요. 무조건 자기 나라 것만 쓰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냥 몰빵 수준이고 뉴스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애플 안 쓰면 왕따 당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 지경까지 만들어요? 애플을 안 쓴다고 왕따 당한, 아니 애플을 안 쓰면 아니라 저기 삼성 걸 안 쓰면, 삼성 걸 쓰면 왕따 당한대요. 그러니까 애플 걸 안 쓰면 왕따 당한다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애들이 다 애플만 사는 거죠. 뭐 가뜩이나 지금 삼성 힘든데. 자, 삼성 일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영 체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맞죠? 이제는 제왕적인 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끌어지는 시대는 어느 정도 갔어요.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되 전반적으로 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재용, 뉴 삼성. 자, 이재용 불법 승계 이제 무죄가 돼가지고 삼성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자, 컨트롤 타워 부활하고요. 이제 먹거리, 이제 살려내는 거죠. 미래 먹거리. M&A를 추구하고요. 특히 삼성하면 글로벌 확산. 바로 신생산.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신사업을 이제 추진할 텐데, 바이오, 차세대 통신, 반도체, 이거를 추진해서 다른 2인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게끔. 그리고 아까 지금 무너져가는 핵심 3가지. 이것들 다시 또 재건시켜야죠. 국민, 정부, 기업이 협력을 해야 돼요. 자, 사법부 법은 평등하되, 당연히 평등하게 해야죠. 법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렇지만 국가 명운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악착같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미래 도약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겠죠. 자, D램, 파운드리, 프리미엄 폰, 가전, 이거 지금 빨리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거의 상위권까지 갔다가 완전 몰락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요. 주가가 그나마 빌빌빌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오너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자,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여보세요. 22년 3분기 때 10조 8,500억 쭉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애게 6천억대.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요. 3분기, 4분기 때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더뎌요, 너무나. 세계 파운드리 시장. 당연히 TSMC 대만 회사가 제일 센데 여기 있네요. 60.1%예요. 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삼성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2.4, 2인자인데 너무 차이가 나죠. 빨리 쫓아가서 좀 대만을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세트. 자, TV 가전제품 보세요. 3조 5,600억 2020년에 거의 3조 4조 사이였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가전제품을 감히 다른 나라에서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보세요. 자, 스마트폰은 그나마 전체적 스마트폰은 이렇게 꾸준하게
그렇지만 프리미엄 부분에서 너무 밀립니다. 지금 경제 상황 최악. 지금 이제 삼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죠. 보시면 23년 넘어간 집이 10만 채예요. 22년 대비 경매가 무려 62%나 급증. 즉 일반 가정도 이러합니다. 올해 민간 소비가 역대 최저예요. 소비가 적다는 것은 국내 소비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수가 지금 완전 쫄망하다시피 했어요. G7 선진국 대비 18%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세상에 G7 국가들 100이라면 우리나라 18%. 소비가 완전 만신창이에요. 폐업률이 20년 만에 최고치.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더 힘들어요, 삶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2024년 살아남기.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 해야겠어요. 여다 야다 저는 중도를 추진합니다. 무조건 국가를 발전시키는 게 최고라고 봐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제3당이 있다면 그쪽이 좋을 것 같아요. 양당 체제에 완전 나라는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뭐 서로 싸우고. 24년은 살아남기. PF 대출, 건설, 금융 강타. 이제 지금 PF 대출도 심각하고 건설하고 금융이 붕괴되는 상황. 23년 성장률 2.4 최저. 세상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경제 상황이 여건이 안 좋아도 이 지경까지 왔으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와요? 무역 수지 100억 달러 적자. 23년 무역 수지 최대. 정말 한심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도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봤더니 2018년 2.9, 2.2 그래도 한때 이렇게 4.3까지도 갔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 건 알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도별 수출의 변화, 외환부유예요. 실질적으로 무역 수지 보시면 보세요. 자, 계속 줄어들다가 완전 마이너스 심각하지 않습니까? 외환부유액도 계속 줄고 있어요. 수입도 마찬가지고. 24년에 좀 이제 반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이클상 2에서 5년 하락, 겨울 하락이고, 이거 별표 한번 칠게요. 이제 오래간만에 부동산에서 사이클이나 어떤 반복적으로 똑같이 진행되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통계와 확률의 게임입니다. 모든 게. 뭐 성견지명으로 미래를 내다봐가지고 맞춘다. 다 거짓말이에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면서 가장 정확도 높은 예측을 추구하는 것 뿐이죠. 여기 보시면, 자, 1기 신도시, 이제 우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84년이에요. 여기 2000, 대략 뭐 28년까지 보자고요. 자,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박스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1기 신도시 이 매물 폭탄, 이게 30군데 돼요. 택지지구까지. 일본발 금융위기로 폭락한 거죠. 또 IMF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자, 박스 보세요. 급락했네요. 2기 신도시 또 물량폭탄이 터진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버렸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이건 예측이에요. 지금 막 뚝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사이클대로 본다면 3기 신도시 또 물량폭탄 제일 많아요. 자,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50군데라면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사실상 추가까지 포함해서 60군데예요. 그것만 있나요? 뭐 도시사업 개발지역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코로나 후유증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같은 모양이 지금 3번 나오고 있죠. 상승폭과 하락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로 본다면 2에서 5년이 하락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걸 보자고요.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여름에는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이죠. 폭등. 겨울에는 뭐 폭락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그냥 하락 또는 상승폭 축소, 이게 반복됐어요. 진짜 볼까요? 자, 2015년 1월달 여기 보세요. 점 찍은 거 내려왔잖아요. 이 빨간 게 시세예요.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고, 보면 내려왔네요. 16년 1월달 여기 바닥이잖아요.
17년 1월달 바닥이네요 진짜로. 거의 이게 빨간 줄이 0이거든요. 0 근처네요. 그렇다고 폭락을 한 건 아니고. 18년 1월달은 바닥은 아니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태잖아요. 이 파란 점이. 그 다음에 19년 1월달 완전 바닥이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20년 1월달 20년에도 집값은 이제 본격적 폭등을 했지만 1월달에는 폭등 직전이었어요. 맞죠? 21년 1월달 엄청나게 뛰었죠. 20년 21년 이제 그 뒤로. 그래도 1월달에는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22년 1월달부터 폭락장이 전개되는데 바닥입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23년 작년 1월달에도 어땠어요? 바닥이었어요. 1월달만 되면 그래요. 지금은 어떻나요? 24년 1월달이네요. 플러스 됐던 게 마이너스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22년까지 나온 이 8번뿐만 아니라 작년 9번, 올해 10번. 자, 10번 연속 겨울에는 집값이 약세를 띈다. 예외도 없어요. 예외도. 그리고 여름에는 한 번 예외가 있는데 22년. 여름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결국은 더 쭉 이제 사이클로는 쭉 빠지는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3, 4, 5월, 6월, 7, 8, 9 계속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해요. 다만 이것만 핵심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경제 종합 상황을 같이 봐야 돼요. 국가 관련 부실화 최고 수준, 전세 사기에서 퇴원까지. 자, 이 국가 관련된 공기업들이 문제입니다. 국책은행, 기업은행, 부실채권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수출입은행, 위험가중자산 139조, 산업은행, 태형 PF가 가장 많아요. 규모는 크지도 않으면서. 대우조선, 한전리스크까지 얼마나 심각합니까? 허그, 전세보증사고, 보증반환금 4.3조 2만 명, 태형건설 보증 14개 사업장, 분양보증을 2조 원이나, 차분금 급감 19년에 5.7조, 23년에 1조밖에 안 돼요. 거의 80% 급감했어요. 허그도 지금 문제입니다. 자, LH가 공급토지대금 연체 1조 5천억, 태형건설 일시적 유동성 어려운 사업, 본인도 힘들면서 본인도 재무위험기관이면서 태형건설을 비롯한 지금 위태로운 건설사들을 지금 사업장을 도와주고 있어요. 23년 상반기 부채 비율이 219.8, 재무위험기관입니다. LH도. 어때요? 국가 관련 기관들이 위험하죠. 제2 본다, 민간대출, 연체율, PF대출, IMF 대재앙 이게 오면 안 되죠. 이게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간대출, 가계부채 207, 세계 1위, 기업대출 116%, 오히려 가계부채보다 더 많아요. 양은 세계 3위. 좀비 기업들, 한국 기업의 30% 이상, 10개 중에 3개는 3년간 이자도 못 버는 좀비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국민 혈세만 갉아먹어요.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왜 악착같이 정부는 거둘 수밖에 없냐면 이런 기업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런 기업들 문 닫게 해야죠. 연체율 급등 7년 만에 최고. 1, 2금융권 위기. 자, 2금융권은요 저축은행 5.1, 새마을금고 6.2. 정말 2금융권은 전체적으로 좀 위험하죠. 5대 은행은 그냥 뭐 위험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배 정도 연체가 늘어났다. PF대출 잔액 134조, 대출 73%, 금융, 비은행. 자, 연체율 3배나 급증했고요. 부동산 위축 플러스 미부양을 가져오고 있죠. PF 부실, 증권사, 보험사, 국책은행, 2금융권이 위험합니다. 자, 종합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PF 대출에 경제위기 뇌관. 가뜩이나 삼성이라도 좀 살아나서 국가 경제에 활력을 줬으면 좋겠어요. 금융권은 부실하죠. 기업도 부실하죠. 한계기업, 적자, 100대 기업 퇴출될 곳들도 많아요. 지금 건설사 부실. 자, 영끌하고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막 올라갔을 때 이게 자 바로 끈인데 끈 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이 집에 집을 못 잡아서 안 달랐었죠. 이렇게 상투장에 매입하게 되면 꼭 그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죠.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끝장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겨내서 한국 경제의 등불을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